네, 안녕하세요. 댄댐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6일.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충무공 이순신, 일본군 명랑해전 격파! 명랑해전은 1597년에 음력 9월 16일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수군 13척이 12척 아니죠. 나중에 한 척이 추가됐다고요. 13척이 명랑에서 일본 수군 130척 이상을 격퇴한 해전이었습니다. 사실 그 7천량에서의 패전으로 조선군의 손실이 너무 컸다고 해요. 그래서 선조는 이 수군 자체를 폐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순신 선조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올려서 수군 폐지 불가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척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비록 전선의 수는 작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후 이순신께서는 남해안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병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수군 재건에 전력을 다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순신은 음력 8월에 일본 전투선이 어란포, 현재 해남이죠. 이 어란포에 나타난 것을 다 격퇴한 후에 음력 9월에 일본 함대가 또다시 어란포에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음력 9월 15일에 벽파진에서 해남의 우수영 앞바다인 이마도로 진을 옮깁니다. 일본은 이순신이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지만 걔네들은 13척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업신여기면서 충분히 격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본 수군은 쳐들어옵니다. 자, 우리 이순신께서 명랑 대첩의 바로 전날인 그날 장병들에게 병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하고 말했고,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즉시 군유를 적용하여 조금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무섭다. 그러면 물러나면은 너희들도 자, 이처럼 장병들과 죽을 힘을 다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웠다고, 지켰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명랑대첩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명랑해협은요, 수심이 좀 얕대요. 그래서 배가 항해할 수 있는 범위는 좁고 그 중에서도 밀물 때 넓은 남해안의 바닷물이 서해로 빠져나가고 물이 쏟아지듯 빠른 조류가 흘렀다고 하는데,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요, 수심이 얕기 때문에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암초들이 엄청 많대요. 그리고 극조류로 흐르던 물살이 암초에 부딪혀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소용돌이 치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명랑대전 맞나? 아무튼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소용돌이 치는 그 장면도 나오거든요. 여기저기 이렇게. 특히 울돌목이라는 데가 있는데, 울돌목 맞죠? 여기가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이래요. 물살이 빨라가지고 마치 물이 우는 것 같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요 승리 요원이 지형을 이용하고 시간에 따른 조류 그리고 바람, 변화를 이용한 이순신의 뛰어난 이 전략, 전술, 이것 때문이었다고 해요. 자, 전투는 끝났습니다. 난중일기에 적혀 있는 거로는 전투에 참여한 일본 수군의 전선이에요. 앞에 싸운 133여 척 중에 약 31척이 격침되었습니다. 군선에는 약 100명씩 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최소한 3,000명이 목숨을 잃은 셈이죠. 근데 그 밖에도 더 많은 아마 큰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남에 가시면 명랑 대첩비가 있대요. 왜군을 명랑에 유인해서 무찌른 대첩을 기념하는 비라고 합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저는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명랑 대첩, 이순신의 공 다 알고 있는데 알지 못한 진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충무 공전서를 보면요, 명랑해전 당시 적군 수는 500여 척이래요. 앞에 전선에만 그렇게 100여 척이 좀 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0여 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믿기진 않지만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한 거라고 하는데, 자, 이 때문에 이순신을 대면한 전투에 참여한 왜군만 133척이고, 후차를 대기하는 전투선, 보급선 이런 것들은 뒤에 엄청 많았겠죠. 물론 100% 확실하진 않지만 이에 대한 설이 워낙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군 13척이 싸웠던 것만으로도 이거는 우리 명랑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순신을 제외한 12척은 쫄아서 전부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한 척만, 우리 이순신 장군만 앞에서 한 척이 싸웠습니다. 전투 중반까지 싸웠대요. 그 중반까지 싸운 게 바로 한 척. 아니 이 수십 대 수백 대를 가지고 한 척만 중반까지 싸웠대요. 뒤엔 물러나 있고. 이 한 척이 전세가 역전을 시키고 그거를 보면서 12척이 뒤따라서 공격하고 다시 싸웠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순신이 전세를 뒤엎기까지는요. 1대 500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1대 500. 이렇게 1대 500으로 싸워서 전세를 뒤집어 놓았는데 전투 결과 우리 아군의 사상자는 단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군은 31척이 물 아래로 가라앉았다. 야, 대체 우리 이순신 장군 어떻게 전투 중반까지 홀로 전세를 역전시킨 건지 대단합니다. 진짜 역시 갓순신. 자, 아직까지 이 부분은요. 학계에 미스테리로 남는다고요. 과연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은 9월 16일 이렇게 명랑해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랑해전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9월 16일 지금까지 댐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